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까지 도내에서 닷새째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678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167명, 원주 110명, 강릉 104명, 속초 60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는 53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945.9명으로 한 주 전 476명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도내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강원 지역 학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55.7명으로 그 전주 26.3명의 2배에 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방학 중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학교와 학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이용과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현재의 방역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달 들어 최고 36도를 넘을 정도로 무더웠던 영동 지역에 지난 10일 이후 계속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날씨 상황 속에 수확기를 맞은 여름 작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양양군 서면의 한 복숭아 농가. 시커멓게 썩은 복숭아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복숭아를 하나 따보자 새까맣게 썩은 부위가 보입니다. 복숭아 탄저병입니다. 이달 초까지 35도를 넘나드는 고온이 이어지다 갑자기 일주일 넘게 비가 계속되면서 발생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이 농가에서 생산한 복숭아의 70%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크지도 않으면서 다 이렇게 되고 이 안에가 씨가 동그랗게 안 생기고 다 이렇게 깨져 있어요. 다 그렇게 생겼어. 비가 너무 가물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성의 한 밭에 길게 자란 대파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대파마다 허옇게 썩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공급된 수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버려 팔 수 없게 된 대파까지 전체 물량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속 이어진 비 때문에 방제 시기를 놓친 탓이 큽니다. 방제 시기를 다 놓쳐가지고 약만 제때 쳤으면은 이런 걸 훨씬 줄일 수가 있죠. 자고 일어나면 허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번지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가지고. 인근의 한 밭에는 썩은 감자 수백 개가 버려져 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일주일 넘게 비가 내리다 잠시 비가 그친 사이에 수확했는데 감자가 물이 찬 채로 썩어 있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졌다가 또 비가 오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한 달간 연체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다 썩게 되는 거예요, 감자가요.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그 하늘에서 하는 일이라서 꼼짝없는 것 같아요. 이번 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피해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리면 농작물 생육 불량 및 과수 열매 터짐, 병해충 발생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작물별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미리 병해충을 방지하고 수확 시기 조절. 35도를 넘나드는 고온에 이어 일주일 넘게 장맛비까지 이어지면서 수확철을 맞은 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해가 갈수록 쌀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풍년까지 들어 쌀 창고마다 재고가 쌓여만 가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 상황인 가운데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대체 작물을 육성해야 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수확한 쌀을 보관하는 농협의 저온 저장고. 400톤 규모의 공간에 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 지난해 수확한 쌀인데 아직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춘천 신북농협에는 현재 810톤의 쌀이 저장돼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재고가 350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남은 겁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쌀 중 아직 팔지 못한 재고량은 31,800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많습니다. 지난해 쌀 작황이 좋아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봄 파종한 조생종 쌀 수확까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다 쌀 소비마저 계속 줄어 1년 전 수확한 쌀은 판로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쌀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게 판매가 할인 행사를 통한다 해도 판매가 지금 부진한 실적입니다. 40년 전인 1981년 135kg에 달하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60kg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쌀 재배 면적을 줄여서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시도를 했지만 반짝 정책에 그쳤습니다. 논에 콩이나 옥수수 같은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줬던 2018년부터 3년 동안 600헥타르의 재배 면적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정책이 중단되면서 1년 만에 500헥타르가 다시 늘었습니다. 기계화가 된 쌀 농사 대신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인건비 등 농업 경영비 부담이 늘어나 수익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작물에 대한 개발이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와 동시에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안 팔린다고 해서 재배 면적을 줄이면 밀처럼 외국산에 의존하면서 식량 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대체 작물로 바꿨다가 언제든 다시 쌀로 돌아갈 수 있게 농지를 보존하면서 쌀처럼 기계로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대체 작물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인제군 북면 설악산 몽유도원도에서 암벽을 등반하던 60대 남성 임모 씨가 60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등반 중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의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속초인제 고성 양양 지역위원장에는 박상진 전 수석전문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100%로 14일부터 이틀 동안 경선을 진행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의 김주환 직무대행을 포함해 도내 8곳의 지역위원장을 모두 선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도당위원장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리그1 강원FC가 어제 열린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FC는 K리그1 22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18분과 후반 23분 양현준의 멀티골 등 4골을 몰아넣으며 시즌 2번째 연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강원FC는 이달 열린 4경기에서 리그 선두 울산전 패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리그 7위로 도약했습니다. 원주 지역 음식과 전통주를 주제로 한 축제가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원주시는 오는 22일과 23일 원주 푸드 페스타를 열고 유명 셰프의 푸드쇼, 디제잉 파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푸드 페스타는 매달 넷째 주 열렸던 직거래 장터를 대신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과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최근 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증류식 소주 원소주가 원주쌀 토토미로 만든 것이 알려지며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도내 아스파라거스 수출이 선전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일본에 국한된 수출국을 홍콩, 싱가포르로 확대하면서 지난해보다 3톤 많은 15톤의 아스파라거스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4차례에 걸친 현장 컨설팅을 통해 수출 규격품 생산과 농약 안전성, 병해충 방제 등 기술 지원을 추진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스파라거스의 강원도 재배 면적은 90.4헥타르로 전국 174헥타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1,200톤으로 전국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을 한 5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1명은 징역 8월에 실형을,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남성과 52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원주시 문마구의 한 주점에서 각자 일행과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약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해 지역 모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허가받지 않은 재료로 방역용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식약처에 생산량을 축소 신고하고 3억 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횡령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와 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16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